플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타이즈의 비들 토큰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이더리움 상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더 스캔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오늘 시간까지 해서 비들 토큰에 대한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품 소개가 되어 있는 세큐리타이즈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면은 아까 협업을 했다는 이 세큐리타이즈 홈페이지에서 블랙락의 상품을 한번 잠깐 볼까 합니다. 원래 이 해밀턴 랭이나 KR을 기존에 잘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블랙락까지 가져오면서 사실상 세큐리타이즈가 굉장히 치고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INX 위에서 일부 자산을 토큰화했다. 이 정도면은 좀 견줄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 느낌 좀 오시죠? 세큐리타이즈가 사무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갔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탑3를 T0 세큐리타이즈로 잡았고, 사실상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리테일 쪽이고 이건 좀 사모 쪽이고 이렇게 막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 대세는 세큐리타이즈 쪽이 조금 가깝다. INX도 물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식파랑 같이 CBDC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바로 표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시장이 살아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세큐리타이즈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세큐리타이즈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블랙락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적격처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투자 플랫폼을 한번 살펴보죠. 직접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상품이 하나 떠 있고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세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살짝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소식. 미니멈 인베스터 최소 투자 금액이 5 밀리언이다. 그러니까 한 69억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여기에 지금 실제로 모인 자산이 이렇게 싹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한 0.3 빌리언 정도 되죠. 0.3 빌리언. 그러니까 3억 달러 가까이 되고요. 하나로는 한 4천억이 좀 넘는 거죠. 이게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고요. 최소 투자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불, 즉 한 70억, 69억, 70억 정도가 된다. 그리고 자산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이 콩알 만한 글자들은 확대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다. 언제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언제마다 이렇게 갈아 끼워진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파보기 위해서 요 이들 토큰 자체를 조금 살펴볼까 해요. 이게 다 아시죠? 이더스 비들이 실제로 올라와 있고요. 이 비들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홀더 수는 11명입니다. 근데 이 11명이 회사 지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됐나 안 됐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비들이라는 이게 하드캡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귤레이션 D를, 그러니까 상한선이 아마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캡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만큼 족족 요 숫자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계속 찍어낼 거고. 왜? 달러니까. 그 달러에 대한 준비금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블랙락에서. 그리고 그 돈으로 펀드를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을 매달 나눠주고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일단 미니멈으로 넣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상에 올라온 요 증권, 비들이라는 요 증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정확하게는 블랙락이 만든 이 토큰화 펀드가 의미하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을 이 비들로 잡은 거고요. 일단 블랙락이 만든 이 비들은 어쩌면은 좀 공상과학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건데 증권으로서 은행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은행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들의 그 틀을 아예 바꿀 수 있다. 비들 자체가 크게 성장하면은 일단 블랙락이 생각하는 은행의 미래 은행의 형태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역사를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이죠. 블랙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름 돋는 부분이 있었어요. 블랙락이 움직였다는 부분도 크고. 일단은 뭐 충분히 그런 힘이 있고요. 레리 핑크의 방향성도 일정하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이득을 본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리려는 모든 토큰을 통틀어서 메인 이벤트로 RWA 최고의 스타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비들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체 이 트랜디셔널 파이낸스, 전통 금융의 이 게임의 규칙을 흔들 수 있는 아이가 비들이라는 거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약간 간단한 작동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이 비들을 좀 샀단 말이죠. 누가 사서 A라는 사람이 샀어. 근데 요거를 현금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을 하려면 일단 팔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수탁 지갑으로 넘겨져요. 그 토큰들이 넘겨지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포지션을 청산한 다음에 은행 계좌로 돈을 쏴주는 거예요. 개개인의 은행 계좌로. 근데 뭐냐? 이 블록체인 상에 있다는 거예요. 비들은 블록체인 상에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될 건데 블록체인 상에 있기 때문에 수탁 지갑에 간 다음에 돈으로 은행에 받는 게 아니고 개인 지갑으로 그냥 바로 USDC를 쏴주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다. 요거는 요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스킵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 표현을 바꿔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이 비들이 그냥 뭐 우리나라 뭐 시중은행이 했으면 아니면 뭐 그냥 핀테크 기업이 했으면 절대로 될 일이 없죠. 하지만 블랙락이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들 토큰 소개 뭐 간략하게 있는데 별 그런 내용은 없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원금의 유동성, 안정성에 부합하는 경상소득을 추구한다. 뭐 어떻게 뭘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돼 있죠. 그리고 이 펀드, 이 비들이라는 요 펀드가 여러 가지 상태의 그 상품에 대해서 그런 뭐 채무나 현금으로 담보된 환매 계약의 총 자산의 100%를 투자한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단기, 아까 MMF라고 했잖아요. 단기 구매일부터 3달 안쪽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재무부 채권이나 뭐 이런 데 투자를 좀 주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위험성이 최소인 것만 투자를 한다. 실패를 안 해요. 좀 적게 벌어도 실패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비스 제공 업체, 일단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 있죠. 블랙락 들어가 있고, BNI 멜론, 이게 조금 자금을 좀 보관하고 그렇게 돼 있고, 자금 이체를 하는 거 세클도 맡고 있고요. 배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업체죠. 여기서 감사관으로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지갑 솔루션으로 비트고랑 파이블럭스, 앵커이지 이렇게 유명한 수탁 기관들이 맡아서 한다. 그리고 부인 설명, 이게 가장 끝에, 보통 다 가장 끝에 있잖아요.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거 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레귤레이션 D를 사용했고요. 이 보면은 요 증권법 그에 따라서 규정 D, 이게 레귤레이션 D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일단 면제란 말이죠. 공시 자체가 이제 면제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펀드 자체가 투자회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준수해야 될 사항이 매우 낮고요. 그 투자자는 회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상품이 좀 셋업이 된 거는 그런 방식으로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끝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제일 첫 시간이지만 한번 살짝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이 비들 토큰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느 정도는 느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증권이기 때문에 개인 지갑 간에 전송하는 거는 일단 허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KYC가 된 애들끼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 지갑의 활용 측면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디프하고 상호작용 면에서 결국엔 이어지게 될 거다. 개별 토큰 간의 거래나 이동에 관해서 디파이가 접목이 될 거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디파이가 좀 무허가인 공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파이 한 움큼은 무허가 공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세큐리타이즈의 칼로스 도밍고 뭐라 했냐면,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부른답니다. 하이브리드 파이낸스, 하이파이라고 부른대요. 자기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분산화되어 있지 않다. 이 디파이라고 해도, 왜? 증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권이지만 또 증권법이 완벽하지도 않다. 시의 증권법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 딱 맞는 규정이 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맞죠? 하지만 요 비들을 통해서 분산금융, 그러니까 분산 원장을 쓴다는 얘기죠. 분산금융에 대한 좀 수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일단은 뒤에 디파이나 이런 개인 지갑 수탁하는 게 더 유리할지,
개인이 하는 게 유리할지 이거는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사이에 블랙락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미 제시한 거나 다름없다. 그런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더리움 위에 은행을 세운 거나 다름없지 않냐. 이더리움 위에 은행을 세운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세크레타이즈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걸로 봐서 긍정이죠. 사실은.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 개인 지갑을 또 활용을 하는 만큼 이게 자기 주권의 그런 금융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분산화를 하고는 있다. 요거는 블랙락하고 함께 하는 거다.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블랙락이 미래를 위한 잠재적인 도구를 발견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B들이 큰형님으로서 좀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두서없이 한번 말을 해봤는데요. 첫 시간에. 물론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더 많지만 우리가 관심도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 투자를 하고 싶으면 70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닌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뭐야 나랑 상관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온도 소개해 드릴 때도 채권 얘기만 주구장창 하니까 온도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투덜대는 분이 있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말을 별로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 B들이 추구하는 이 블랙락이 추구하는 이 방향성이라는 걸 갖다가 오늘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INX나 리퍼블릭이 있는 이 전체 토큰 증권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 상품 한 개로 끝날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다음 상품들도 좀 기대가 된다. 좀 더 리테일 소비자를 위한 걸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슈퍼 루키죠. B들에 대해서 한번 잡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토큰이기도 하고요.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고 코리아 커뮤니티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INX가 제가 팬심으로서 한번 가장 관심이 저도 가는 분야고 INX랑 리퍼블릭 노트에 대해서 한번 섞어서 콜라보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이 협력 관계 일단은 뭐 인수든 그냥 협력으로 남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맨날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간결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INX 영상 제가 찍어놓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가입 영상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들이 있으니까 옛날 거부터 한번 천천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INX 혹은 리퍼블릭 그런 순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